요즘 육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드러운 육아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SNS만 열면 막 천사 같은 부모님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에서도 똑같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부드러운 육아의 이상과 현실, 그 엄청난 간극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틱톡 영상 좀 보세요. 지금 한 어머니가 부드러운 육아를 실천하는 중인데요. 아이가 의자를 던지고 엄마를 때리는데도 와, 엄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요. 소리치는 대신에 아이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안을 알려주죠. 이게 바로 부드러운 육아가 꿈꾸는 모습, 바로 공감과 존중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밀레니얼 부모들이 부드러운 육아에 푹 빠졌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좀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소리치거나 벌 써는 방식 말이죠. 부드러운 육아는 바로 그런 방식에 대한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던 거죠. 아, 아이 감정을 존중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겠다.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부드러운 육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한 트렌드가 됐는지 그 인기 비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특히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요즘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은 또 다르죠. 여기 두 아이의 엄마인 케일라 후자르가 있습니다. 케일라도 SNS에서 부드러운 육아를 보고 아, 바로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제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 엄마가 될 거야 하고 굳게 마음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케일라가 이 부드러운 육아를 어떻게 실천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그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육아법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지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죠. 케일라가 온라인을 막 뒤져보니까 일종의 부드러운 육아 공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일종의 부드러운 육아 공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1, 2, 3단계 스크립트라고 불리는 거였는데요. 1단계, 아이 감정 알아주기. 2단계, 공감해주기. 그럼 3단계에서 짜잔, 아이가 진정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마법의 주문 같잖아요. 케일라도 이 공식만 있으면 이제 모든 떼쓰기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스크립트가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감정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과 현실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 케일라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혹독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부드러운 육아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안 되라는 말을 거의 금기시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뭘 요구하든 다 들어주거나 어떻게든 긍정적인 말로 돌려서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아이한테는 세상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케일라는 부드러운 육아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요. 항상 완벽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거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결국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그 좌절감과 분노, 그러니까 완벽한 성인이 되던가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망친 나쁜 부모가 되던가 중간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케일라의 부드러운 육아 실험이 어떻게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SNS 속 이상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케일라의 집은 그야말로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갔어요. 장난감 가게에서는 아들이 바닥에 드러누우니까 결국 못 이겨서 장난감을 사주고 말았죠. 심지어 아들이 위험하게 금속 자물쇠를 던졌을 때조차 제대로 혼내지 못했어요. 케일라는 매 순간 자신의 권위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케일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낀 거죠. 이 숫자 0은요, 단순히 권위가 없다는 걸 넘어서 부모로서 느끼는 완전한 무력감을 뜻해요. 그녀의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고 가정 모두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케일라의 이야기는 부드러운 육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다음 섹션에서는 아동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를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동 정신과 의사인 애슐리 밀러 박사는요, SNS에서 유행하는 그 부드러운 육아는 실제 연구에 기반한 육아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걸 인스타그램 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원본이 왜곡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밀러 박사가 세 가지 주요 양육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인스타그램 버전의 부드러운 육아, 이거요, 따뜻하긴 한데 규칙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허용적 양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밀러 박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따뜻함과 규칙,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권위 있는 양육, 이게 아이한테는 최고라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 권위 있는 양육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명확한 규칙 안에서 따뜻한 지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사회성도 좋아지고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도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규칙과 한계 설정이 결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부드러운 육아의 함정에 빠져서 지쳐버린 부모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밀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는 완벽한 대본을 따라가는 연극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즉흥 연극과 같다고요. 아, 이 말 정말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를 완벽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육아는 원래 아이랑 같이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 그 자체니까요. 요즘 부모님들 정말 힘드시죠? SNS 속 다른 부모들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고 넘쳐나는 육아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요. 주변에 기댈 곳도 마땅치 않고요. 이런 외부적인 압박들이 결국 부모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건강한 육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러 박사의 조언은 아주 명쾌해요. 첫째, SNS 좀 줄이세요. 둘째, 내 아이 전문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내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셋째,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요. 아,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이를 잘 돌보려면요, 부모인 나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부모인가요? 아니면 그저 아이 곁에서 현재를 함께하는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부모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